미국장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 같은 건데요. 뉴욕 증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면서 소폭 하락했었고요. 미국장은 하루 쉬었으니까 유럽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국 런던 증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공휴일로 휴장했는데요. 유럽의 300대 상장 기업 인덱스인 유로퍼스트 300 지수가 전장 대비해서 0.23% 떨어진 1578.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은 다시 불거진 그리스의 국가부도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고요. 그리스 내무장관은 24일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IMF 채무 16억 유로, 약 1조 9,489억 원 정도인데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다음 달 연금 및 공무원 임금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22일 연설에서 미국이 1분기의 성장 둔화에서 회복되고 있고 국내외 역풍도 잦아들고 있다면서 연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뉴스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스가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요. 제발 채무 좀 갚았으면 좋겠네요. 빚을 왜 지냐고 그러니까. 전일 상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X가 이케아로 인한 국내 가구 및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내 가구 업계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으로 상한가 갔네요. NX는 외인이 15억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아, 이케아가 국내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네요. 오히려 처음에 이케아를 반대했을 때는 국내 가구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뉴프라이드 2일 연속 상한가 같고요. 네이처셀 줄기세포 화장품 중국 공급 소식에 상한가 같습니다. 루보 필링크 등등 같고요. 고려제약과 국제약품이 메르스 관련주로 상한가 같네요. 또 아이크래프트가 방지와 짝퉁 제품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브랜드 세이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같고요. 기관이 지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종금도 우리은행 정부 보유지분 인수 기대감으로 상한가 같고요. 외인 기관 양매수 종목이고요. 그 외에 상한가는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네요.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시간에 9.91% 상승했고요. 거래 대금 4억 1,100만입니다. 중국 원양자원도 시간에 5.47% 상승, 젠백스도 시간외에 5.34% 상승, 젠백스 거래 대금이 37억 3,200만 원이네요. 되네요. 한미사이언스도 시간에 4.67% 상승했습니다. 종합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최고 2350. 올해 하반기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헬스케어 등이 유망 업종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하반기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인데요.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9월께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전후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얼마나 이탈할지가 가장 큰 변수라면서 하지만 이로 인한 국내 증시 조정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네요. 올해 주요 증권사 하반기 증시 전망을 또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경기 지표, 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가시와 경기 회복세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 일부 경기 지표가 반등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또 고령화, 청년 실업, 구조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회복세를 자신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에 한몫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증시도 한몫하고 있죠. 주말에 뉴스를 봤는데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테마 뉴스 좀 보겠습니다. 메르스 네 번째 확진 환자 발생했고요. 세 번째 환자 딸도 감염됐다는 뉴스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을지 보면 좋겠고요. 관련 종목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관련 뉴스가 있네요. 1인 방송 묶음 서비스 미래 방송 MCN 뜬다라는 뉴스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프리카 방송뿐만 아니라 팍스넷도 1인 미디어가 개설이 됐고요. CJ ENM 등도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화장품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요우커 특수의 화장품 매장 키운다. 또 유커 특수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확대했다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틀어드린 차트 에스텍파마인데요. 에스텍파마도 화장품 업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오전에 떠서요. 아마 갭이 많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유아용품 섹션 볼게요. 중국 내달부터 관세 50% 인하, 한국산 화장품 의류에 호재라는 뉴스 있습니다. 유아용품 관련해서 보령, 아가방, 제로투세븐, 모나미,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하면은 보통 대부분 그날 많이 가죠. 의류 관세는 종전 14에서 23%였는데 7에서 1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화, 부츠 같은 수입 신발류 관세 이전에가 22에서 24%였는데 앞으로 12%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기저귀 관세는 7.5%에서 2%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많이 내려가는데요. 좋은 뉴스네요. 그리고 고령화 섹션 한번 볼게요. 일본이 고령화 복지 등 공통 과제부터 손잡자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문제는 문제예요. 어디 가나. 네, 관련 뉴스 챙겨보시고요. 관련주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피케어 등등 올려드렸습니다. 또 중국 한류 하면은 패션 뷰티 용품 수출이 7년 새에 5배나 뛰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MK 트렌드가 최근에 좋은 흐름과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올려드렸고요. 의류 쪽에도 한류가 불고 있으니까 화장품 못지않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대강 뉴스가 있는데요. 5대강 절반이 개발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5대강 수개별 지수 지정 계획 따른 친수지구 중감 하여튼 사진하고 잘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고요. 네, 뉴스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주들 이화공영, 특수건설 등등 관련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핀테크 관련 뉴스가 또 떴었는데요. 헬스케어, 화장품 이어서 핀테크 부각 시점이라는 뉴스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핀테크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 움직임이 세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클레이즈의 방안도 관심이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와 관련해서는 가맹점 확보에 강점이 존재하는 한국 사이버 결제 등 연구원이 추천도 해주네요.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요. 관련주로 다날 한국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경기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생체 인식 섹션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시대 생체 인식 뜬다는 뉴스 있고요. 관련주 올려드렸고요. 라운시큐어도 오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전기차 섹션도 있고요. 뉴스 한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어느 나라보다 유리하다는 뉴스 있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뉴스는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관련주 올려드린 거 체크해보시면 되겠네요. 카지노 뉴스도 있었는데요. 크루즈 산업 카지노가 필수, 내국인 도박 확산될 우려라는 뉴스 있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죠. 근데 카지노 재미로 하기에는 괜찮은데 너무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정치 대선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디퍼레리 평화상을 수상하셨네요. 아일랜드 더블린의 발리키스탄 호텔에서 디퍼레리 국제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1983년에 세계 평화 및 인도주의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상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 김무성 대 추풍낙엽 문재인. 주말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 있었죠. 거기서 아드님이 발언하신 것 때문에 또 주말에 조금 시끌시끌했었는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개별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코스닥 지수 700 돌파의 주역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스마트폰 부품 사업 확대, 한화의 선택과 집중, 추가 M&A 자제하고 파주앤바이로 연내 매각하겠다는 뉴스 있습니다. CJ 내수 활성화 수혜 기대한다고 목표 주가는 상향가,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가 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일진전기를 2분기 깜짝 실적 가능성 있다고 말했네요. 현대제철, 코스믹스, 에스테파마, 동아 ST, 위닉스 등등 리포트 뉴스 있고요. 위닉스가 올해 제습기 시장 석권 이유는? 이라는 뉴스인데요. 각각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들 움직임 나옵니다. 오늘도 폭염이고요.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